나도 모르게 손이 뻗었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뒤로 밀착했다. 등 뒤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물기 어린 그녀의 손. 닿는 순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찌릿한 전기가 통하는 기분. 사랑과 영혼. 저절로 그 영화가 떠오르는 건 젠장. 역시 난 예쁜 여자 앞에선 속수무책인가. 심장이 쿵쿵 쿵 귓가에 울릴 정도로 격렬하게 펌프질을 시작했다.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툭툭 2번 정도 바바리 깨지지 않도록 살짝 힘만 주는 거예요. 손등을 스치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바발 쥐는 법 제대로 가르쳐줘야 하는데 정신은 이미 딴 곳으로 가출한 지 오래.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닿을 듯 말 듯 했다. 가까이에서 맡으니 은은하게 풍겨오는 비누 향기. 젠장 이 여자 향수마저 얘 취향이잖아. 그녀의 뺨은 복숭아처럼 발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 붉어진 뺨을 보는 순간 야릇한 즐거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맛보는 듯한 위험하고 짜릿한 쾌감. 그녀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심장이 터질 듯했고 온몸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박은옥, 그녀의 이름이었다. 올해 38살. 초밥집 사모님, 내 월세방 인생. 마이너스 통장 잔고를 단번에 뒤바꿀지도 모르는 위험한 여자. 그녀는 그렇게 내 삶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15년째 묵묵히 칼을 잡고 살아온 일식 주방장. 평범한 김정태라고 합니다. 어느덧 올해로 35. 시간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적지 않은 나이죠. 돌이켜보면 혈기왕성했던 시절, 군대, 제대하자마자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망설임 없이 일식의 험난한 길로 무작정 뛰어들어 지금까지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어요. 번듯한 일식 레스토랑 주방에서 화려하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처음엔 동네 허름한 횟집에서 칼보다는 설거지부터 주방 보조로 허드레시를 수없이 했네요. 주방장이 되기까지 온갖 서러움도 많이 겪었지만 원래 넉살 좋고 세상 긍정적인 성격이라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 비해선 크게 힘들지 않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싱싱한 화로를 다듬고 눈썰미와 손재주로 섬세한 칼질을 수없이 반복하며 예술 작품과 같은 요리를 빚어내는 일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손님들이 제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 모습을 곁에서 볼 때면 그동안의 어떤 고생도 눈 녹듯이 잊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곤 했으니깐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이 아니듯 현실은 늘 제가 꿈꿔왔던 이상과는 꽤 거리가 먼 법이죠. 길고 길었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칼만 열심히 쉴 새 없이 휘둘렀지만 이상하게도 손에 쥔 것은 텅 빈 씁쓸한 잔고뿐입니다. 젊은 날의 무모한 객기였을까요? 남들은 다 한다는 주식 투자라는 도박과도 같은 늪의 뭣도 모르고 발을 들였다가 모아둔 가진 돈을 한순간에 모조리 날려버렸으니깐요. 여유도는 물론 전세자금도 빼서 투자했다가 반토막이 났죠. 한때는 번듯한 내 가게를 차려 사장님이 되는 꿈도 간절하게 꿨었지만 지금은 여전히 남의 밑에서 시키는 대로 묵묵히 칼질만 하고 있는 신세네요. 35씩이나 되는 나이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기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끔은 씁쓸함을 넘어선 짙은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얀 요리사복만이 제 모든 것을 가려주는 듯 애써 감춰진 초라한 현실이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자유로운 몸이라 그런지 나름대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으니깐요.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서 사온 시원한 맥주 한 잔에 간단하지만 맛있는 안주를 혼자 곁들이는 소소한 행복. 주말이면 오랜만에 만난 술 친구들과 함께 드라이브를 떠나거나 SNS에서 핫하다는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즐거움도 빼놓지 않고 누리고 있어요. 물론 인생에서 연애도 빼놓으면 섭섭하죠. 구속받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자유분방한
영혼이라 그런지 결혼, 웃기지 마라. 혼자 속으로 늘 되뇌이며 결혼 포기자가 되었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건 세상에서 제일 딱 질색이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 자금 따위 경제적인 능력도 쥐꼬리만큼 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전세집 구할 능력도 없는 남자한테 시집 오겠단 여자가 있었겠어요? 월세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값을 보면 결혼은 정말 먼 우주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을 선뜻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었어요. 제가 사실 여자를 엄청 밝히거든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라니깐요. 결혼이라는 견고한 제도에 억지로 묶여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며 사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괜히 결혼했다가 결국 바람이라도 피우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줄 것이 뻔한 일이고 양심상 저 스스로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애초부터 결혼은 안 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는 것이 서로에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억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겉으로는 여자를 밝히는 저이지만 속마음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요. 길을 가다 천사 같은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저절로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명절 때 조카들이 집에 놀러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온몸으로 함께 놀아주곤 합니다. 내 아이를 낳아 사랑으로 키우는 행복,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따뜻함. 저도 물론 남들처럼 꿈꿔보기도 했지만 결국 애써 포기해야만 했죠. 결혼은 죽도록 싫고 여자는 미치도록 좋아하고 모아둔 돈 없는 경제적인 능력도 부족하고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하나하나 고려했을 때 아이와 함께하는 삶은 저에게 감히 허락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씁쓸한 결론을 내렸으니깐요.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가슴 아프지만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지인으로부터 정말 뜻밖의 반가운 소개를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초밥집에서 급하게 주방장을 구한다는 솔깃한 것이었어요. 새로운 일터,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에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곧바로 면접을 보기로 했죠. 약속 시간에 맞춰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30평 남짓한 아담한 규모의 작고 예쁜 초밥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화이트톤 외관과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은 왠지 모르게 동네 초밥집과는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동네 상권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랄까요? 나이 40대쯤으로 중후해 보이는 사장님을 만나 간단하게 면접을 보는 순간 왜 그런 어색함이 느껴졌는지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세련된 수트 옷차림과 점잖은 말투. 일식, 요리에 대해선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초밥 지식. 딱 봐도 요식업 경험 하나 없는 돈 좀 있는 아마추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또 웬 아마추어가 객기 초밥집을 낸다고 설치기는 설칠까? 속으로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지만 저같이 월급쟁이야. 월급만 제대로 제때 챙겨주면 솔직히 상관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차피 제 가게도 아니고 사장 개인 속사정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충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고 사장 부부가 제시하는 조건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 깊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저냥 일하기로 쉽게 결정했어요. 첫 출근 날 새로운 초밥집 주방문을 드디어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선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던 기대감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산산이 부서지며 이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이게 대체 뭐야? 말도 안 돼. 나지막한 탄식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주방은 청소도구 함에 처박혀 있어야 할 녹슨 칼처럼 그야말로 처참한 전쟁터와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싱크대는 언제부터 쌓여있던 설거지인지 가늠조차 안 될 정도로 산더미처럼 높이 쌓여 있었고 바닥은 누가 쏟아놓은 끈적끈적한 기름때와
역겨운 음식물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얼룩져 있었다. 냉장고 문은 제대로 닫을 생각조차 안 한 듯 삐걱거리며 제대로 닫혀있지 않아 하얀 성에가 마치 겨울 산 능선처럼 잔뜩 끼어 있었고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싸구려 식재료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신선함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덧 13년 경력의 베테랑 일식 주방장으로서 이런 눈 뜨고 볼 수 없는 엉망진창인 주방 상태는 도저히 나의 요리사 혼을 용납할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아니, 아무리 요식업 초짜 아마추어 사장이라지만 최소한의 기본 위생관념이라는 것조차 없는 건가? 이러니 손님 발길이 끊기지. 속에서 화산 폭발 직전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짜증을 애써 간신히 억눌렀다. 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고 어쩌겠나. 이미 나 스스로 발을 들인 이상 이 쓰레기장 같은 더러운 주방을 매몰차게 외면할 수는 없었다. 젠장. 빌어먹을 내 밥벌이인데. 에휴. 혼잣말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리며 묵묵히 더러움 따위 신경 쓰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당장 주방 정리부터 시작했다. 나는 칼과 도구를 하나하나 정비하는데 정신없이 반나절이 훌쩍 지나갔다. 온몸 구석구석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점점 깨끗해지는 주방을 보니 그래도 지옥 같았던 기분이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며칠 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땡 시작되자 주방은 금세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해졌다.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나는 기계처럼 쉴 새 없이 초밥을 쥐고 싱싱한 회를 썰고 고소한 튀김을 기름 속에 튀겨내느라 정신줄을 놓을 지경으로 정신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있는 인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져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세상에 사모님이 어울리지 않는 앞치마를 어색하게 싹 갖춰 입고 머뭇거리며 주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평소에는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카운터에서 돈 계산이나 하고 손님 비위나 맞추며 손님 응대만 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주방에 나타난 거지? 도대체 웬일인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힐끗 위아래로 쳐다봤다. 설마 저 하얀 손으로 설거지라도 하려는 건가? 불길한 불안한 예감이 내리를 스쳐 지나갔다. 저기, 여긴 왜? 사모님이 수줍은 듯 조심스러운 천사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 입을 열었다. 저 초밥 만드는 법 좀 배우려고요. 푸앗.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미간을 잇는 힘껏 잔뜩 찌푸린 채 황당 헛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초밥. 요리문외 아닌 당신이 그걸 무슨 동네 헬스장 싸구려 PT 배우듯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것도 칼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단 한 번 없을 것 같은 온실 속 화초처럼 굽디고 온 사모님이 정말 솔직히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었다. 가뜩이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점심시간에 뜬금없이 이제 와서 초밥을 배우겠다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도 남자인지라 겉으로는 내 숭악한 짜증 섞인 속마음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진장했었다. 사모님은 가까이에서 보니 예상외로 꽤 매력적인 여자였기 때문이었다. 내가 여자 얼굴 좀 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또 예쁜 여자한테는 정말 한없이 약하고 순한 양 중 순하디 순한 한 마리의 양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그녀는 눈부시도록 백옥처럼 흰 피부는 마치 햇볕 구경 한 점 닿지 않은 듯 새하얗고 뽀얗고 살짝 마른 듯한 가녀린 체격은 남자로 하여금 오히려 강한 보호 본능을 무한 자극했다. 평소 전형적인 직장 여성 스타일의 흰색 블라우스는 너무 단정하면서도 세련미 세련된 느낌을 주었는데 얼굴은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순 가련형 청순함과 섹시, 보발형 섹시함을 동시에 묘하게 갖춘 스타일이었다. 나이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몸매는 또 그 나이에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농염한 매력까지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나는 것만 번지르르하고 얼굴만 예쁜 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속이 텅 빈 싸가지 없는 여자는
아무리 김태희가 환생을 해도 여자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모님은 방금 만났지만 싹싹하고 생글생글 잘 웃고 무엇보다 내가 하는 내 말에 싫은 표정 한 번 없이 꼬박꼬박 내내 대답하는 순종적인 태도를 보니 성격도 얼굴만큼이나 꽤 괜찮아 보였다. 첫인상부터 왠지 모르게 자석에 이끌리듯 호감이 저절로 가는 스타일이었다. 저기 정태 씨,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애처롭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저 초밥 만드는 거 좀 알려주시면 정말 안 될까요? 울먹 애절한 눈빛으로 간절하게 나를 올려다보는 모습에 돌부처라도 왠지 모르게 나도 마음이 사르르 약해지는 것 같았다. 네? 지금 일하는 시간에는 절대 곤란하죠. 나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다. 저도 지금 일하기 바쁜데 사모님까지 가르쳐 드릴 여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솔직히 귀찮기도 했고 황금 같은 바쁜 와중에 초보를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솔직하게 생각했다. 아, 네. 그게 사모님이 울상을 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신랑이 그래도 번듯한 일식집 주인인데 기본적인 건 알아야 하지 않느냐며 대속 자꾸 배우라고 보채서요. 사모님의 딱한 말에 잠시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틀린 말은 아니네요. 솔직히 일식집 사모님이 초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나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리고 혹시 주방이 헬게이트 바쁘면 사모님이 와서 긴급 도와주실 수도 있고 말이죠. 사실 혼자 주방 일이 워낙 빡세고 힘들다 보니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나 자신에게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들었다. 네, 안 그래도 알바 주방에 사람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쉽지 않아서 저보고 억지로 자꾸 배우라고 그러네요. 근데 주방 일이란 게 돈만 주면 다 되는 학원도 아니고 쉽게 업장에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다시 한번 쐐기를 박듯이 딱 잘라 말했다. 초밥 만드는 기술은 칼 한 자루로 오랜 시간 피나는 숙련을 거쳐야 하는 고난이도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이다. 요리 경력 10년 넘는 나조차도 아무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 싶었다. 그럼 칼 잡는 건 힘드니깐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사모님은 울먹이며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부탁하였다. 칼질은 못하더라도 초밥 쥐는 것 정도는 옆에서 보고 어깨 너머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간절한 사모님의 끈질긴 끈기에 결국 두 손을 번쩍 들었다. 앞으로 제가 사모님 하시는 모습 봐서 조금씩 저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죠. 솔직히 반신반의 큰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옆에서 지켜보기로 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사모님은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으며 90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해맑은 밝은 미소에 나도 모르게 굳었던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사실 그녀는 정말 완벽하게 내 스타일이었다. 그러니 나도 함께 있고 싶었다. 긴 웨이브진 머리, 몸에 착 달라붙는 타이트한 스커트, 순백 흰색 블라우스, 청순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얼굴, 늘씬한 몸매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내 오랜 이상형에 완벽하게 퍼즐처럼 부합하는 여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의 의지도 하늘을 찌를 듯이 남달랐다. 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시간만 나면 주방으로 어슬렁 내려와 내 옆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칼질하는 모습, 밥 짓는 모습, 회를 다듬는 모습, 초밥을 쥐는 모습, 내 손짓 하나하나, 칼끝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매의 눈으로 지칠 줄 모르고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렇게 사모님 얼굴을 계속 보니 그때마다 나 스스로 내 기분이 묘하게 이상했다. 혹시 이러다가 정분이라도 나는 건 아니겠지? 내가 아무리 여자를 미치도록 좋아해도 그녀는 엄연한 유부녀이자 나의 사장 아내가 아니던가. 아무튼 그녀는 나를 볼 때면 항상 깍듯하게 쌤이라고 불렀고 혹시 힘들까봐
달달한 아이스 커피를 손수 타다 주거나 출출할까봐 달콤한 군것질거리를 수시로 챙겨주는 등 내 보조 역할을 똑 부러지게 톡톡히 했다. 처음에는 귀찮은 존재로만 느껴졌던 사모님의 식지 않는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점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본격적으로 초밥밥 짓는 기초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최고의 쌀 씻는 황금법, 밥 물량 맞추는 비법법, 새콤달콤한 초 배합하는 노하우법, 윤기 잘잘 밥 섞는 기술법, 말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줬지만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답답할 정도로 엉성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사모님은 끈질겼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칼퇴근, 주방으로 출석 출근 도장을 쾅 찍는 거다. 처음엔 대충 얼렁뚱땅 가르쳐주고 매 본업일이나 빨리 하려고 했는데 사모님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생각보다 의외로 진지했다. 그래. 어차피 손님도 없어 시간도 널널하게 남는데 어설프게 가르치느니 제대로 한번 가르쳐줘 볼까. 괜한 오기가 생겨났다. 그날부터 점점 수업 강도를 높여 빡세게 가르쳤다. 밥알 하나하나, 칼질 한 번 한 번.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들면 엄격하게 지적하고 불같이 혼냈다. 사모님은 처음에는 울먹거리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악착같이 따라왔다. 솔직히 속으로 놀랐다. 독한 끈기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겠네. 어느 날 밥맛이 생명인 밥 섞는 걸 가르치다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다. 사모님은 결국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 내가 너무 심했나? 갑자기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젠장. 여자 올리는 건 세상에서 딱 질색인데. 저기,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요리는 스파르타식으로 엄하게 배워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어색하게 쭈뼛쭈뼛 말을 걸었다. 사모님은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안쓰러웠다. 좀 전까지 날카롭게 퉁명스럽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순진한 순한 양처럼 기운풀이 죽어 있었다. 밥 섞을 때 굳이 선풍기 바람 쐬는 건 밥알 속에 초가 골고루 빨리 흡수되게 하려는 거지. 절대 그냥 대충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에어컨 바람에 억지로 식히면 밥 알갱이 굳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차분하게 설명해 줬다. 사모님은 말 없이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흐르는 분위기가 갑자기 묘해졌다. 자, 잠깐만요. 지금 손님도 한 명 없으니 칼질 말고 밥 쥐는 법부터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영업 종료 팻말을 문 앞에 걸고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은 어리둥절 어색하게 쭈뼛쭈뼛 따라왔다. 밥 쥐는 법을 자세하게 시범 보여주고 드디어 사모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섬세하게 자세를 교정해 줬다. 순간 사모님 하얀 손이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덩달아 내 손에도 저절로 힘이 빡 들어갔다. 자, 이렇게 소나기 힘으로 2번 정도 쥐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살 몸을 등 뒤에서 사모님의 가녀린 어깨를 안듯이 일착해서 자세를 다시 잡아줬다. 사모님은 숨을 멈춘 듯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진 것 같기도 하고 설마 지금 나한테? 그날 이후 사모님은 확실히 눈에 띄게 확 달라졌다. 주방에 들어올 때마다 왠지 묘하게 긴장한 굳은 표정을 짓고 나를 힐끔힐끔 몰래 훔쳐보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가끔씩 뜬금없이 엉뚱한 질문을 나에게 던지기도 하고 해맑은 웃음소리도 왠지 모르게 전보다 밝아졌다. 정태 씨는 왜 결혼 안 하세요? 혼자 사는 인생 재밌나요? 혹시 여자친구는 지금 있으세요? 질문들이 돌직구 노골적이었다. 설마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유부녀 주제에 피식코 웃음이 나왔다. 뭐 나쁠 건 전혀 없지. 어차피 심심하던 찰나에 결혼은 글쎄요.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건 정말 딱 질색이라. 여자는 뭐 외롭고 심심할 때 만나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그게 엔조이라는? 맞아요, 뭐. 그런 거죠. 숨김 솔직하게 털어놨다. 사모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이제 보니 정태 씨 엄청 쿨하시네요. 글쎄요,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능글맞게 웃었다. 사모님 얼굴이 순간 살짝 붉어졌다. 왠지 모르게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정태 씨, 지금 만나는 여자 혹시 유부녀예요? 예상했던 돌직구가 드디어 날아왔다. 푹. 역시 눈치가 빠르네. 그건 글쎄요. 영업 비밀인데요. 일부러 능글거렸다. 사모님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정색하며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궁금증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계속 쳐다봤다. 며칠 뒤 드디어 사장님이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다. 무려 며칠 동안 집을 멀리 비운다고. 사모님 혼자 남는다는 소리. 드디어 묘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싶었다. 사모님, 사장님도 마침 안 계신데 오늘 저녁에 저희끼리 오붓하게 회식이나 할까요?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일부러 나지막한 목소리로 사모님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혹시나 싫어할까 걱정 살짝 망설이는 듯하더니 잠시 후 이내 활짝 고개를 끄덕였다. OS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회식 날 작전대로 일부러 독한 술을 많이 벌컥벌컥 마셨다. 술 잘 못 마시는 사모님도 웬일인지 덩달아 나와 함께 술잔을 계속 기울였다. 점점 얼굴이 발갛게 복숭아 마냥 달아오른 사모님은 평소 수수했던 모습보다 훨씬 섹시하고 예뻐 보였다. 아니, 어쩌면 내가 이제 콩깍지가 씌어서 더욱 예뻐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왠지 모르게 자꾸 끌리는 야릇한 매력이 점점 있었기 때문이다. 눈치 백단 서빙진숙이는 우리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 빠르게 캐치하고 자리를 슬며시 떴다. 드디어 기다리던 둘만 남았다. 술 기운이 얼큰하게 올라온 사모님은 평소와 다르게 횡설수설 끊임없이 나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지루한 남편 얘기, 권태로운 결혼 생활 얘기, 매일 똑같은 재미없는 일상 얘기. 솔직히 듣는 둥 마는 둥. 적당히 영혼 없이 맞장구 쳐줬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사모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니깐. 저기, 사모님 얼굴 보니 힘드시면 이제 무리하지 말고 그만 집에 들어가세요. 일부러 걱정하는 척, 넘어질까 부축하는 척하며 사모님에게 살며시 다가갔다. 슬쩍 어깨에 내 손을 올리자 사모님은 화들짝 움찔했지만 예상외로 뿌리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 어깨에 힘없이 기대오는 듯했다. 오호라, 이거 봐라. 술 기운인지 야릇한 분위기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성을 잃고 말았다. 역시 경험 많은 유부녀는 달랐다. 노련하고 적극적이고 무엇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짜릿함에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그녀는 놀랍게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장 생활 없이 전업주부로만 지내왔다고 했다. 술김에 진심 내 앞에서 남편 사장님과 부부 사이는 그냥 그럭저럭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였다. 크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미워서 나쁘지도 않고 그냥 오랜 서로에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 같은 무미건조한 존재랄까? 그래서일까 부부관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도 벌써 꽤 되었고 처음엔 그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오랜 지금은 체념한 채 그러려니 하며 무덤덤하게 산다고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날 후로 사모님은 점점 완전히 나에게 헤어나올 수 없이 푹 빠져버린 것 같았다. 정태 씨 여자를 대하는 테크닉은 진짜 일품이에요. 그녀는 하소연하듯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체를 못할 정도로 좋단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자기 남편과 비교하면 정태 씨는 하늘 같은 존재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점점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난다고도 하였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게 가족들을 위해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까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말이다. 그렇게 신기하게도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났다. 근데
정말 이게 대체 무슨 운명의 일이란 말인가? 하늘도 마치 그녀와 나를 드라마처럼 이어주기 위해 일부러 그랬던 걸까? 충격적이게도 알고 보니 바쁜 사장님이 황당하게도 출장을 핑계로 오랜 집을 비웠던 진짜 이유가 기가 막히게도 불륜을 당당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것도 띠동갑 10살이나 어린 여자와 불륜 여행 중 고속도로에서 혼쭐 나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수석 옆에 함께 있던 여자가 크게 다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그 황당한 사실을 주인 여자가 알게 되었고 착했던 주인 여자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미련 없이 이혼을 쿨하게 하였다. 그리고 뜻밖에도 재산분할로 그 일식집을 받게 되었고 이제 그녀가 새로운 나의 사장님이 되었네요. 그녀가 사장님이 된 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얽매는 것 하나 없이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도 늘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은 듯 생기가 넘쳐 흘렀다. 일식집은 그녀의 손길이 닿자 더욱 번창했고 우리는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내게 특별한 소식을 털어놓았다. 정태 씨, 우리에게 아기가 찾아왔어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아기?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치 못한 임신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를 함께 낳아 기르기로 했다.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오롯이 서로를 향한 마음과 아이를 향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제부터는 나도 꽃길만 걷는 걸까?